게다가 난소암은 부인과 암 중 사망률이 가장 높아요. 3기 상태의 생존율이 20%에서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난소암의 가장 무서운 점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갈 때쯤이면 이미 3기 또는 4기까지 굉장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배란이 암을 유발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부인과 3대암이라고 하면 흔히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을 꼽는데요. 이 중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이나 자궁경부 세포검사 덕분에 발병률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소암은 매년 1.8%씩 늘어나고 있어요. 게다가 난소암은 부인과 암 중 사망률이 가장 높아요. 3기 상태의 생존율이 20%에서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난소암은 재발률도 높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난소암의 가장 무서운 점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보통 난소암의 전조 증상으로 복통이나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같은 게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이런 증상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겪을 수 있는 것이라 난소암으로 쉽게 연결짓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먼저 소화기 내과를 방문했다가 나중에서야 산부인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갈 때쯤이면 이미 3기 또는 4기까지 굉장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3기는 골반을 넘어 복강 전체로 암이 퍼진 상태인데 복강은 굉장히 넓고 빈 공간이 많아서 암세포가 빠르게 퍼지기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복강까지 퍼진 암은 다시 복강 밖의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서 4기까지 빠르게 진행돼요. 이렇게 난소암은 전조 증상도 잘 없을 뿐더러 생존율도 굉장히 낮은 무서운 암이에요. 사실 난소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크게 2가지 정도 주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첫 번째는 배란 횟수입니다. 배란이 암을 유발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배란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면 난소 표면에 손상을 입게 되는데 이때 세포가 활발하게 분열하면서 재생을 시도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재생 과정에서 DNA 복제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 결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돌연변이가 축적될 가능성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배란 횟수가 많아질수록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초경이 빨라지다 보니 배란 기간이 길어져서 난소암 위험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또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출산율도 굉장히 낮고요. 출산 경험이 적거나 없는 여성의 경우 배란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겠죠? 자연스럽게 배란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당연히 난소암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년 1.8%씩 난소암 환자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좀 이해가 되시죠? 난소암의 또 다른 위험 요인은 바로 유전입니다. 대부분의 암은 유전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5% 미만이지만 난소암의 유전적 요인이 무려 20에서 25%나 될 정도로 높습니다. 특히 난소암과 관련된 대표적인 유전자는 브라카 유전자인데 부모들 중 한 명이 브라카 유전자를 보유하면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이 약 50%입니다. 이 가운데 브라카2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평생 동안 난소암 발병 확률이 약 20에서 30%까지 이르게 되고 추가로 가족력까지 동반된다면 발병 위험성은 50% 이상으로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안젤리나 졸리가 브라카2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소 절제술 및 유방 전 절제술을 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런 유전 요인이 굉장히 큰 암이라는 거죠. 난소암이 정말 치명적인 이유는 다른 부인과 암과 달리 조기 검진 방법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궁경부암은 세포검사로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자궁내막암도 증상이 비교적 있기 때문에 초음파로 진단을 하기까지 과정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난소암은 정기검진 수단이 없어요. 그렇다고 완전한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브라카 유전자가 있는지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이 브라카 유전자가 있다면 내가 난소암 확률이 남들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 빠르게 난소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겠죠? 이 검사는 저희 병원에서도 하고 있는 검사인데요. 체열을 통해서 유전자를 뽑아낼 수도 있고 구강 내 세포들을 뽑아내면서 채취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것이 확인된 분들은 1년에 2번씩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받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결과에 따라 지금은 암이 없더라도 예방적으로 난소와 나팔관 절제술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이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같이 유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겠죠. 가족이나 친척 중에 유방암이나 난소암 환자가 있으면 브라카 유전자를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 영상검사로는 초음파나 CT, MRI 같은 방법이에요. 난소암은 초기 단계에서는 특징이 명확하지 않아서 감별하기에 조금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 검사들이 무의미한 검사는 아니에요. 뭔가 난소에 혹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추적 관찰 주기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추적 관찰을 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된 난소암을 발견하는 것, 치료 예후는 어느 쪽이 좋은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알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혈액 검사로 종양표지자라는 걸 검사할 수 있어요. CA125라고 하는 이 종양표지자는 혈액 속의 특정 암과 관련돼서 분비되는 물질을 검출해 암의 존재 여부나 진행 상태를 파악하는데 활용하는 일종의 생물학적 지표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복강 내 염증이나 다른 원인에서도 정상 수치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 수치가 높다고 해서 바로 난소암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경량성은 확실하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난소암을 치료하는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은 종양 감축술이에요. 쉽게 말해서 복강 내에 퍼진 암 조직을 수술로 최대한 깨끗하게 걷어내는 거예요. 난소암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행된 경우에는 완치적 치료를 위해서 수술할 수 있는 경우가 사실은 좀 제한돼 있어요. 치료에 대해서는 3기인지 4기인지 명확하게 평가를 하고 다른 장기가 전이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치료 방향을 각 환자마다 커스터마이징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을 비롯한 전문인 집단에게 조언을 받아야 되는 면이 크고요. 하지만 3기나 4기로 진행된 경우에는 암을 전체 제거를 하지 못하고 암의 덩이만 축소시키는 그런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완전한 종양의 제거가 아니기 때문에 생존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오늘은 난소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증상도 없고 검진 방법도 효과적이지 않다 보니 많이들 걱정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렇다고 무엇보다 소중한 몸인데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난소암이나 유방암이 걸린 분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면 조금이나마 난소암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박원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